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 용합대학원의 특임 교수입니다. 오늘 또 저희 TV를 찾아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사로 많이 나온 것도 드뭅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주택 부동산의 동향이나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거용 부동산 다음으로 이제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에 제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좀 회복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이 더 좋으며 또 어떤 투자 전략 기준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설명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방송을 보지 못한 분들은 그 유튜브를 꼭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이렇게 공부랑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서울의 7개 간선도로변 건물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도시의 공간 구조에 변화를 주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몹시 이 중요한 이런 말을 했었죠. 도시는 늘 끊임없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할까요? 성장하는 것도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오히려 퇴보하는, 쇠퇴하는 도시와 그런 지역도 있다는 건 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걸 아시고 저희 얘기를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안을 내놓아요. 이게 도시계획의 보완, 수정, 변경, 보완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오늘 드릴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특히 도심권의 복합 개발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건 또 제가 볼 때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도시 공간 구조를 바꾸어서 말하자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향상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다 라고. 고 박원순 시장이 정책을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바뀌면 늘 정책의 철학이나 기조나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예로 보면 최근에 세운지구를 둘러싸고 굉장히 이게 난항을 겪고 있어요. 특히 택지비 산정이 문제인데, 여러분 세운 상가 다 아시죠? 이게 빠르게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파트도 535가구나 공급을 한다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적인 상가, 또 노후 낡은 상가가 새로운 상가로 환골 탈퇴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서울시도 그렇고 또 관계부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낙원상가도 갔더니 굉장히 전통적인 상가가 너무 낡아서 사람들이 잘 오고 있지를 않다고 그래요. 그걸 만약에 일본의 마르노우치처럼, 미드타운처럼 이렇게 잘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 도심 재개발, 도시 재생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렇게 도심 한복판에 또 역사성과 문화성과 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까? 제가 시장이라면 정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앞으로 봉은사로 등 서울의 7개 간선 도로변 건물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왜 이게 중요한가 그러면, 서울에는 45개 간선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용적률과 층고 제한이 있어요. 간선도로 옆에는 대개 3종 주거, 준주거, 또 상업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년 전에 지정된 거라서 현실과 안 맞는 게 많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도로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고 또 사람이 많이 안 산 곳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주택도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 이 층고를 완화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용적률과 층고를 완화하게 되면 그만큼 같은 동일한 땅이어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폐율이 이제 1층 바닥 면적이고 용적률은 이 공중에 이렇게 짓는 건물의 총합을 땅의 비율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지 같은 경우는 뭐 800에서 900, 준주거지는 400에서 500, 우리가 주거지는 보통 한 200에서 300 이렇게 보는 것이네. 낮게는 150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이 변화가 지금 온다는 점에서 저는 좀 늦었지만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이 주거지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준주거나 상업지로 이제 상업 용도로 바꿔야 될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 완화나 층고를 완화해 주는 거 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선진국을 보면. 그래서 일본도 보면 1500%, 뉴욕도 보면 심지어 300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변화예요. 하나는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복합개발이라든지 층고가 지금 높아가면 두 번째는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주택의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일석삼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곳이 어딘가 저는 오늘 헤럴드 경제에 난 기사를 보면서 몹시 우리 같이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하는데 7군데가 있군요. 제가 한번 나열을 간선도로변 건물 높이 제한인데 가장 먼저가 구로구 가마산로 주변이에요. 여기가 현재 건축물 높이 기준이 67m에서 80m로 13m가 높아진대. 우리가 보통 아파트는 한 2.5m 정도를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 3, 4층 이게 4, 5층까지도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높아질 수가 있는 거 굉장한 거죠. 그렇죠? 용적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분양 수익이 높아진다면 개발 이익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예,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간선도로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또 이면도로도 또 층고를 높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이 부동산을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좀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 이런 곳에 만약에 부동산을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곳에 이왕이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문로, 왕산로, 등촌동도 있고 봉은사로, 원효로, 노량진로 이런 지역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앞으로 나머지 38개 구역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울시 지도를 펴놓으시고 주요 간선도로 45개를 보고 이 부분 중에서 이번에 지금 여기에 그림을 넣어 드릴 테니까 한 7개가 이렇게 바뀐다. 이왕이면 이 동네가 이제 주민공단까지 들어간다 확실해졌잖아요.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이제 건물, 여기는 뭐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뭐 우리가 빌딩, 미니 빌딩,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미니 빌딩도 있고 중소형 빌딩도 있고 또 대형 프라임급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신 분들,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오늘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의 변화 정보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매주 오후 6시 반에서 수요일 6시 반에서 8시까지 생방송으로 매일경제TV의 MC를 맡게 됐습니다. 권영찬 방송님과 함께 하는데요. 1시간 반이나 하기 때문에 그 정보나 지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제가 여러분의 고민, 문제를 직접 질의를 받아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가치 투자 방법이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답을 드립니다. 정문적답도 하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준 시간이니까 이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애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